이번에 조립 도색해볼 작품은 제가 일본 도쿄 우에노 한 상점가를 뒤져서 찾아낸 84년도작 슈퍼맨입니다. 프라모델 자체의 모습도 굉장히 예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특히 슈퍼맨 얼굴을 보면 이게 누군가 싶은 얼굴이기도 한데 딱 옛날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역대 슈퍼맨들을 쭉 봤는데요. 48년도, 51년도, 또 54년도까지는 머리 꼬인 모습이 없죠. 저렇게 크리스토퍼 리브가 78년도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하나가 이렇게 꼬여있는 모습을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죠, 머리가 꼬인 게. 그래서 이번 작품의 모델이 된 건 크리스토퍼 리브로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이제 조립 한번 해볼게요. 조심스럽습니다. 안에 종이 상자도 노랗게 빛이 발해 있는 게 좀 정겨운 느낌이 들고요. 종이 브로셔도 노랗게 발해 있죠. 골든 오퍼튜니티라고 써져 있으면서 안에 다양한 자기 회사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고, MPC라는 회사가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팔고 있으니까 좋은 기회에 사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네요. 슈퍼맨 조립 설명서 내용 보면 안에 색상표도 있고 또 조립 방법도 되게 간단하게 잘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좀 큼지막한 그런 프라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프라모델 하면 일본 거만 생각하는데 미국의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조립을 해보니까 유격도 거의 없어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느낀 건 팔도 그렇고 여기 얼굴도 그렇고 생각보다 굉장히 큼지막한 프라모델이더라고요. 조금 놀란 건 얼굴이 얼큰이여가지고 이게 크리스토퍼 리브가 맞나 싶은 얼굴이긴 했는데 좀 정겨운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시고 나오는 벽은 이렇게 철근에다가 벽돌이 부셔서 나갈 수 있도록 보여지게 철근에다 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립한 거를 맞춰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꽤 액티브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도색까지 하면은 굉장히 좀 이채롭고 재미있을 것 같고 옛날 느낌을 좀 살릴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색에 앞서서 진열 받침대로 쓸만한 걸 다이소에서 찾아보니까 한 3,000원대로 이렇게 좋은 나무판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나무판 위에다가 박스를 버리기 굉장히 아깝잖아요. 박스의 안에 설명서나 그런 브로셔도 넣어서 붙여주고요. 기존에 있던 껍질을 잘 붙여서 이렇게 잘 포장을 한 다음에 밑에 양면 테이프를 통해서 뒤편에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앞에다가 프라모델을 진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또 특이하게 다이소 간 김에 유화 물감으로 도색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건조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질감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블록 그 다음에 부시고 나오는 요 철근들 이런 거는 유화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역시 굉장히 잘 발라지는 반면에 이렇게 마르지 않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질감과 느낌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일단 마르지 않는다는 거, 도색하면서도 아크릴 물감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색감도 위에다 바로바로 입히면 되는데 안 말라서 이렇게 햇볕에 계속 둬야 되는데 지금도 안 마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나멜 물감으로 슈퍼맨을 도색해주고 있는데요. 살색으로 일단 노출된 살 부분을 도색을 먼저 해줬고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세밀한 머리카락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직부터 시작해서 굵은 네임펜 또 얇은 네임펜을 통해서 머리 끝부분 이렇게 머리카락 느낌을 살려주고 있고요. 콧구멍도 살짝 찍어주고 특히 눈썹하고 눈은 위쪽 라인만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 라인을 토대로 아래쪽으로 반구 형태로 눈알을 색칠해주면 이렇게 얼굴은 기본 뼈대가 완성이 됐고요. 특히 눈알을 칠할 때 눈 외곽선을 동그랗게 다 칠하시는 분이 있는데 위든 아래든 하나만 해야 됩니다. 입술 같은 경우는 일단 빨간색으로 발라준 다음에 살색을 위에 살짝 덧입혀서 이렇게 색감을 누그러뜨주고 그 다음 눈은 아까 칠했던 검은 자 부분 옆에 흰자를 통해서 눈알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흰색을 통해서 머리카락 빛 반사 효과랑
빨간색에 흰색을 통해서 약간 분홍빛으로 혈색을 돌게 해주는 색을 칠해 주었습니다. 자, 이번엔 파란색으로 슈퍼맨 스판 슈트 색을 골고루 칠해 주었고요. 빨간색 망토, 또 팬티랑 장화 이런 것도 빨간색으로 다 칠해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없어서 다이소 가서 2,000원짜리 에나멜 도료를 샀는데요. 생각보다 잘 발리고 잘 굳기도 하고 해서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오래된 데칼, 슈퍼맨 마크 데칼인데 물에 오래 불렸는데도 잘 떨어지지 않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붙여보니까 굉장히 짱짱하고 붙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최신 거보다 더 튼튼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요 데칼이 굉장히 품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윤곽이나 명암은 드라이브러쉬를 할까 하다가 좀 더 애니메이션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임펜을 통해서 이렇게 명암을 주고 있습니다. 명암을 주면서 일단 굵은 주름 부분은 먼저 칠해주고, 그 주름을 중심으로 명암을 표시하듯이 이렇게 사선으로 몇 개씩 그어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너무 사선을 많이 그어서 시커멓게 칠하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명암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칠하고 안 칠하고 정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암이 있는 부분은 사선을 그어주고 없는 부분은 아예 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명암을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나름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잘 나타낸 것 같고요. 예전보다는 조금 절제된 펜터치를 통해서 조금 깔끔하게 칠해본 상황입니다. 망토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넓기 때문에 선을 쭉쭉 그으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선을 그은 다음 그걸 명암으로 이용해서 빨간색 네임펜을 통해서 색을 흐트러주면서 약간 그늘지게 된 느낌, 이런 것들을 해줬더니 꽤 괜찮았습니다. 자, 망토 완성입니다. 그리고 망토를 이제 몸통에 붙여주는데요. 꽤 망토가 무거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착제로 조금 발라서는 이렇게 붙어있기 힘들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꽉 눌러주기도 하고, 접착제를 마르면 또 덧칠해주고 해서 완전히 붙을 때까지 잘 세워두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슈퍼맨까지 도색이랑 조립 완료입니다. 자, 이제 DP를 한번 해볼까요?